드디어 내일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선거가 있게 됩니다. 정몽규 후보, 신문선 후보, 허정무 후보 3명. 예. 법원 결정으로 또 선거가 연기가 되는 그런 어떤 파행을 겪으면서 아무튼 뭐 좀 말들이 많았지만 내일 오후에 축구회관 회의실에서 선거가 있게 됩니다. 오늘 자정까지 이제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3명의 후보는 자정까지 선거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방송을 한번 내일 축구협회 회장 선거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볼까. 그리고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점에 또 우리가 좀 관심을 보여야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하나 그 신문선 후보 그 좀 쌈박한 그 공약이 있어서 그 한번 공유를 좀 할까 합니다. 신문선 후보 뭐 여러 공약 중에 이게 저는 또 특히 눈에 띄더라고요. 3명의 후보 다 뭐 공약들이 다 있습니다. 뭐 거창하고요. 거창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들 뭐 공약 자체는 다 좋죠. 뭐 좋은 얘기를 다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누가 정말 그 축구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디테일한 공약을 제시를 하느냐. 저는 거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이제 신문선 후보가 요 KFA 멤버십 제도를 시행을 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이거는 축구인들, 뭐 선수, 뭐 심판, 동호인들 이런 축구인들의 어떻게 보면 복지 또 개선, 복지를 위한 공약이기도 해서 그리고 또 이게 그 KFA 그 스폰서십과 또 연계해서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뭐냐면 KFA에 등록된 뭐 선수, 심판, 동호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멤버십 제도를 운영을 해서 뭐 온라인, 오프라인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브랜드와 제휴를 맺어서 그러니까 이 제휴가 KFA 대한축구협회의 스폰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폰서십과 연계해서 이 KFA 등록 심판 선수 동호인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브랜드를 이용할 때 가격 할인이라든가 또는 뭐 포인트 제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폰서 입장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또 축구인들 입장에서도 좋고 서로 윈윈. 그다음 또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도 좋고요. 윈윈 하는 윈윈윈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신문선 후보의 이런 KFA 멤버십 제도 이거 정말 추진이 되면 시행이 되면 뭐 좋겠다. 지금까지는 축구협회가 어떻게 보면 축구인들에게 군림하는 조직이었는데 이것처럼 축구인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저는 이제 신문선 후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자 합니다. 예, 이제 그렇고요. 어, 내일 이제 선거가 있게 되는데 내일 이제 선거 전망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선거인 내일 선거인 나서지 선거인이 192명이죠. 192명입니다. 물론 192명이 선거인이지만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거보다 조금 떨어지겠죠. 예.
관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거인이 투표에 실질적으로 참가를 하겠느냐. 전반적인 생각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몽규 후보보다는 신문선 후보 또는 허정무 후보가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선거인들이 축구협회에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선거인 192명을 좀 구체적으로 조금 보면 보통 이제 지정 선거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66명. 그다음에 추첨 선거인이 126명입니다. 그래서 192명인데 이 지정 선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의원들하고 그 대의원이 속해 있는 단체의 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축구협회하고 전국연맹 대표하고 K리그 1 구단들의 대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추가 임원. 이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거 기득권, 그러니까 현 회장에게는 좀 유리한 제도가 아닌가. 이건 나중에 신문선 후보나 허정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거 뜯어 고칠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192명에서 이제 66명이 되는데 적지 않은 수이죠. 그런데 이 66명이 모두 다 정몽규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몇몇 시도축구협회 회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는 정몽규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언론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지만 그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불법 선거운동. 네.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이게 왜 또 안 적혀지지? 예,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축구협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은 이러한 선거인이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몇몇 시도 축구협회 회장이 했단 말이죠.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뭐 이거는 뭐 나중에 혹시 뭐 또 법적으로 우리가 또 신문선 후보나 허정무 후보 측에서 뭐 또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지가 되긴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정 선거인 뭐 일부 시도협회 축구협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실제 이제 투표소에서 찍을 때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후보들의 공약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현재 어떤 그런 상황, 축구협회와 문체부와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축구협회에 쏟아지는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들,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을 또 시도축구협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국연맹 대표라든가 K리그 1 대표들이 완전히 또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추첨 선거인은 뭐 선수들, 감독, 이제 심판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쪽은 물론 뭐 이 중에서 정몽규 후보를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문선 후보들은 이제 허정무 후보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선거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축구협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은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어 있죠. 예, 결선 투표제. 그래서 3명의 후보의 이제 그 개표 결과에서 1위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과반을 얻지 못하면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선 투표에서 다수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래서 정몽규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간의 평가가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겁니다. 왜?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몽규 후보가 1위가 된다 하더라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2위가 되는 신문선 후보 또는 허정무 후보와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위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것이 또 관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3위 후보의 표가 2위 후보의 표에 간다면 그 후보가 정몽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전부터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의 단일화가 또 이제 그 얘기가 있었는데, 글쎄요, 단일화를 했으면 또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어차피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결선 투표제로 인해서 결국은 내일 선거에서 결국은 단일화가 있게 된다. 정몽규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단일화가 되는 것이고, 그때 저는 3위 되는 후보가 2위 되는 후보에게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또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런 것도 또 우리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그 축구 유튜버는 이거는 너무 언론에서 신문선 후보 또는 허정무 후보에 대해서는 좀 정몽규 후보에 비해서 좀 언론 기사로 좀 그런 그런 선거운동을 다루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정몽규 후보가 유리한 것 아니냐, 그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선거, 여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 투표입니다. 선거인 투표. 즉 192명을 상대로 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들이 투표를 하고, 물론 전부는 192명이 전부 투표에 참여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100명을 훨씬 넘는 이제 그 선거인들이 투표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후보들이 자기를 어필을 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무슨 국회의원 선거와 다르게 좀 집회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는 각 선거 후보자들이 이 192명에 대해서 문자나 또는 전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만큼 자기를 어필을 하느냐, 표심을 자기로 갖고 오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아무리 무슨 정몽규 후보 기사를 많이 좀 띄워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실제 192명의 실제 선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심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선거운동 문자 또는 전화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공약에 대한 선거인들이 느끼는 그런 인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투표함을 까봐야 정말 알 수가 있다.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언론들이 아무래도 정몽규 후보 쪽을 좀
띄워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내일 뭘 투표함을 따봐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신문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까지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다른 뭐 배드민턴 협회도 그렇고 새로운 뉴 페이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 기존의 회장이 패배하고 그 새로운 인물이 개혁적 인물이 당선이 되는 기적을 이뤘단 말이죠. 저는 대한축구협회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바람이란 말이죠. 바람. 선거에서는 그 바람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전반적인 그런 그 체육계의 그 체육인들, 그러니까 축구를 말하면 이제 축구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지켜보시죠, 뭐. 내일 선거가 정말 어떻게 될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 내일 한번 지켜보면 또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방송 내일 아마 선거 결과 보고 한번 또 제가 방송을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